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신민섭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공개가 됐었는데 김정은이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또 풀포기 잡고서 막 떠드는 모습을 봤죠. 이것이 뭐죠? 김정은의 꼼수 정치예요. 자, 김정은 가문은 그 통치하는데 꼼수가 있어요. 정말 통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김일성의 유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니까 어때요? 공산주의자들 참 복장 터질 겁니다. 가슴이 아플 거예요. 어때요? 먼저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군사정찰위성, 소위 군사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쐈는데 어떻게 떨어졌죠? 다시 떨어졌습니다. 8월 24일 날 3시경엔 새벽 3시입니다. 그때 쐈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정말 1차 때 우리가 이제 그 수거물을 분석해 보니까 아마 이거는 위성이라기보다는 위성 발사체라기보다는 아마 미사일 한번 실험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졌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한미일 3국에서 계속 북한의 그 위성 발사하는 것을 그건 하지 마라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미사일 실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 뭐 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하고 있었죠.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한미 정말 그 전쟁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수비했다가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은 먼저 공격해서 처음에 끝내버립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그 을지 연습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김정은의 가슴 아픈 점. 그 다음에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 그때 전번에 프리고진이라는 그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공을 세웠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방의 어떤 여론에 힘입어서 돌렸죠. 총구로 돌려서 누구한테 공격합니까? 푸틴한테 공격이 들어가요. 푸틴 도망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도망가면서 너는 정말 애국자다. 절대 이렇게 나한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 약속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프리고진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끝내고 이제 저기 했었는데 두 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달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비행기 올라가다 격추됐죠? 격추된 겁니다. 그거는 그냥 폭발이 아니라 누가 죽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바그너 그룹을 전부 다 같이 함께 설립하고 같이 계획했던 그런 모든 프리고진의 참모들이 다 같이 다 죽었어요. 8명인가 다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시진핑 코가 쑥 빠져 있습니다. 보면 그 하락하는 소비자 물가, 또 부동산도 정말 뭐 상상 못하게 나쁘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3%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자료들은 7월 말 현재입니다. 그다음에 급감하는 수출 마이너스 14.5%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생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가 안 돼요. 3% 초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은 치솟는 청년 실업률이죠. 21.3%가 7월 말 현재인데 그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쯤 발표를 안 해서 25% 넘었을 겁니다. 이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발표 중단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말 악마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슴 아픈 일들이겠죠.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밑에서 허덕이는 그 모든 주민들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그 김정은 가문의 그 꼼수 통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됐습니까? 8월 21일 날 평안남도 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 앞에서 어떻게 현지 지도했어요. 찾아가는 걸 김정은 다 현지 지도라고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보니까 간석지 제방이 그 배수 구조물 설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농작물들 어떻게 다 피해 입었겠죠. 김정은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열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벼죠. 벼 잎사귀 들고서 얘기합니다.
당 중앙이 바로 누구죠?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의 호소에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전응아들,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떠들었죠. 그리고 기관과 당사자들 모두 책임 있는 기관이라든가 당사자들 모두 색출해서 처벌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 방문했을 때 조용원, 김재룡 당비서입니다. 그 다음에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 최근 복귀한 박청천이죠. 밀려났다가 숙청됐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박청천 전 비서관과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수상인 김덕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없었죠? 처벌 대상이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김덕훈이는 어땠어요? 대단했었죠. 2020년 8월 내각 총리로 임명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면서 최고위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59세 나이에 총리에 임명됐어요. 총리는 제2인자입니다. 모든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력의 정점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등 상무위원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의 최측근을 상징하는 가죽 잠바 있잖아요. 까만 거 쫙 롱코트. 참 옷 입고 사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우습죠. 이런 거기서 나타나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이 김덕훈 총리가 김정은이가 가장 총애하는 제2인자를 과시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완전히 물먹은 거예요. 물먹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어수선한 민심 자체를 잠재우는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희생양. 누구죠? 김덕훈이죠. 그리고 간석지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희생양들이 된 겁니다. 그건 이미 계획되어 있었어요. 왜 김정은이 이렇게 간석지 침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죠. 북한은 항상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23년도 경제 분야 과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알곡고지 점령이에요. 알곡고지가 바로 뭐냐면 곡식을 많이 생산해서 북한 주민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농업 인프라 개선 전반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간척지, 우리나라는 간척지라고 간석지라고 그러죠. 간석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물받아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열 받았을 겁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제 특히 이번에 간석지 조성 이런 사업들은 3월달 그때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고 농업증산의 주요 과업으로 제시된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정은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열받았겠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한테 보여준 실체인데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뒷에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뭐냐면 김정은의 꼼수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김일성 가문의 유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김정일을 불렀어요. 김일성이 너는 절대 정치는 하되 모든 정치에 관여를 하되 뭐를 관여하지 말아라. 경제는 관여하지 말아라. 경제는 관여하지 말아라. 경제에 성공한 사람은 역대 리더를 봤을 때 정말 없다. 그리고 만일에 경제 정책에서 80%가 성공했으면 20%의 실패가 있지 않냐. 미숙한 부분. 그 부분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절대 경제는 담당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김일성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정말 잘 지켰겠죠. 김정일은 정말 잘 지켰어요. 김정은이 아버지 정말 잘 지켰습니다. 절대 경제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절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타겟이 바로 뭐죠? 책임 회피의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은이 이처럼 노골적인 언어, 굉장히 과격하고 참 저질스러운 용어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김덕훈 총리를 비롯한 간부들을 맹공격한 것은 바로 식량난 등을 열악한 그 경제 상황을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책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집니다. 북한은 어때요? 안 져요. 김정은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안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살을 누구한테 돌린 거죠? 김덕훈이한테 돌린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정말 김정은이는 김일성이 자기 할아버지의 유언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개 보면 자주 숙청을 벌인다는 것은 체제가 극도로 불안한 것에 대한 증거예요. 체제가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거죠. 자기 언제 나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그 심리를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주제파악 못하는 주제파악 불능의 그 전응하로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쓴 말이기 때문에. 자,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3년 초과에 닥쳐 있는 거죠. 자기만 몰라요. 김정은만 몰라요. 3년 초과에 닥친 것을. 그리고 김정은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왜? 위성 발사라는 거 이런 거 계속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아마 한탄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먹구구식 정치의 한계를 인식했겠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전문성이 결여한 동료 정치, 현지 지도라든가 뭐 혼자 나서 떠들고 뭐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동료 정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뭐 한계에 부딪힌 것을 이미 알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려운 모든 사안들이 어때요? 북한 주민들이 민심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뭐 김정은의 암살설 뭐 이런 것들 북한이 막 무너지고 있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물에 빠져서 견님 몇 개 들고서 떠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대내 심리전으로 야 우리 지도자는 정말 멋있다. 물에도 빠지고 정말 잘못된 것을 직접 처리하는 거 아니죠. 법이 없는 거 독재자의 그 증거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감성을 자극하는 선전선동의 꼼수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김정은이가 하는 모습들이 전부 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는 일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계획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옛날에 이제 김정일이는 70세, 80세면 북한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인데 생일 맞으면 생일 밥상을 헬기로 날라줬어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단에도 나왔었어요. 그런 이제 대남 방송에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감성 정치 했었죠. 감성 정치. 감성 정치의 선전 선동 정치인데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김정은이는 아주 이제 한 수 더 떠서 정말 연기까지 잘하는 물에까지 빠지면서 연기까지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제는 가을이 느껴지는 시절이 왔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선선하죠. 한국의 오곡, 백과가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낮에는 따끈따끈하고 아침 저녁에는 서늘한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서 빨리 가을도 무르익고 우리 한반도 상황, 우리 한민족 상황이 정말 멋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정치 상황도 정말 안정돼서 통일로 이르는 그날까지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